잃어버린 대백제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구려는 상당한 제국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백제도 사실은 고구려에 못지않은 상당한 제국이었죠. 고구려는 주로 대륙에만 강력이 있었던 데 비해서 백제는 대륙과 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걸친 대륙 제국이자 반도 제국이자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백제의 역사를 거의 다 잃어버리고 있죠. 잃어버린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선의 유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축소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황국사관을 끌어들여가지고 일제식민사관이죠. 일제식민사관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축소 왜곡했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도 해친 강단사학자들,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학과를 장악하고 있는 강단사학자들이 조선통독부 역사관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백제의 역사를 철저하게 축소하고 있는 거죠.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5세기 말에 백제 강력을 표시한 건데요. 여기 이렇게 대륙에도 백제가 있고 반도에도 있고 일본 열도에도 있죠. 이런 지도를 갖다 제시하면 아마 기존 교과서로만 공부한 분들은 믿지 못하겠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지금 제시한 이 지도는 제가 혼자 자의적으로 만든 지도가 아니라 중국사료, 한국사료, 일본사료에 나온 걸 가지고 지도로 이제 간략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전라도 천년사란 책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라도의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광주 시의원, 전남 도의원, 지금 전북도 이제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자체장 협의회에서 다들 이 전라도 천년사를 폐기하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비록 전라도에서 만들었지만 이 역사관은 전라도만의 역사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학계를 장악한 강단사학자들, 그러니까 조선통독부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역사학계 사람들이 같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공세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천년사의 문제는 뭐냐면 무슨 역사관을 가지고 쓰여졌나, 누구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가, 바로 황국사관, 일제 황국사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국사관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야마토의 중심사관이라는 건데요. 이 야마토의 중심사관에 따라서 백제사는 무슨 수로 써서든지 지우고 그 다음에 외를 전라도에 끌어들여가지고 전라도를 고대부터 외가 지배했다. 이런 큰 역사관의 틀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지도는 황국사관, 야마도의 중심사관으로 그린 5세기 지도인데요. 벌써 백제는 대륙에 다 사라졌죠. 그리고 반도에서도 충청도 일부 외에는 다 사라졌죠. 반면에 이 나라에 있던 야마도 외가 일본 열도를 다 통일하고 경상도의 가야와 전라도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걸로 그려놓고 있는 게 야마도의 중심사관인데요. 이 역사관에 따라서 전라도 천년사를 썼기 때문에 지금 많은 도민들의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야마토회 자체가 백제의 한 제후국인데 그걸 거꾸로 야마토회가 황제국인 거로 가정을 하고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지배했다. 이제 이렇게 쪼놓으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황국사관, 야마토의 중심사관을 누가 주창했냐? 물론 당연히 일본인들이 다 주창했죠. 이 시다수키치, 이마니히류, 아유카유 후사누린, 시에마스 야스카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이 나라 역사학계에서 석사 박사를 하려면 아주 익숙해져야 되는 인물들이죠. 이 이마니히류 같은 경우는 전북 남원을 갖다가 야마도의 식민지인 김은국이라고 1920년대에 최초로 주장한 인물인데 지금 이 논리에 따라서
전라도의 전북 남원을 야마도의 식민지 김은국이라고 해놓고 정신 나간 대한민국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의 가야고분군을 등재하면서 바로 남원을 갖다가 김원으로 등재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호남 사람들이 상당히 격분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는 야마도의 식민지가 아니다. 남원 분들이 우리는 김문이 아니다. 라고 하면 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빼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야마도의 중심사관, 황국사관의 신도들이기 때문에 자기 교주들 섬기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안 빼는 거죠. 그런데 야마도의 중심사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일본 민족은 열도에서 자생했다. 이게 이제 이 조금 아까 보신 이 스다수키치라는 식민사학자가 주창을 한 건데요. 일본이란 나라는, 일본 열도는 원래부터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주축이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국주의식으로 정복, 피정복의 개념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모든 문명, 문화라는 것은 대륙에서 시작해가지고 반도와 해양을 거쳐서 섬으로 열도로 가는 겁니다. 이걸 갖다 꼭 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뭐 우수하고 열도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열등하고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없이 모든 인류 역사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다수키치를 비롯한 이 식민사학자들이 당연히 일본 열도의 정치 세력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시작하는 건데 이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야마도의 중심사관에 따르면 거꾸로 야마도회가 한반도를 지배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역사관을 실제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보면은 안 맞죠? 그러니까 거꾸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왜곡하는 게 뭐냐면 일본 열도에는 원래 도레인,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중립적인 표현으로 일본에서 도래했다라고 해가지고 도레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도레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일본 열도에는 일본 민족이 스스로 생겨났다, 자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자생한 일본 민족이 고대부터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야마토회라는 아주 고대 강국이 있었고 군사 강국이 있었고 이 야마토의 수장이 바로 천왕이다, 일왕이다. 그래서 일본 민족은 일왕을 정점으로 하는 한 가족 같은 그런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 일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끝났으면은 그나마 자기네 나라 역사를 그냥 높이 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고대 야마도회가 한반도 남부를 점령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고대사가 아니에요. 근현대사예요. 일본의 메이지 이후로 스다수키치를 비롯한 이마니시류, 시에마시 야시카즈 이런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고대의 야마도회가 한반도 남부를 점령했으므로 근대의 대일본 제국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고대사의 복원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피면서 한국 점령을 합리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해방 이후에 이 역사관이 청산됐어야 되는데 전혀 청산이 안 됐다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가 필요한데 역사는 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료가 보니까 한일 고대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료는 우리 측에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있고 이제 중국 사료가 일부 있죠. 그리고 일본 측에는 일본혁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본혁이라는 책은 720년에 편찬됐는데요. 일단 연대가 안 맞아요. 연대가 1, 2년 틀리는 게 아니라 이 1000년이 틀려요. 1000년이. 1000년을 인위적으로 늘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면 일본 내에서도 메이지 이전에는 일본인 학자들도 일본혁이 연대도 안 맞고 사실도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심지어 광교토대왕까지도 외에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본인들도 해칭
메이지 유신 그 이전에는 일본 허기를 안 믿었어요. 일본 허기를 안 믿고 일본 허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또는 조선초에 편찬한 동국통감 같은 우리 역사서하고 비교해봐가지고 맞으면은 이 부분은 사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메이지 이후에 여기 나온 대로 이만희수주 아주 악질 심리사학자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강단사학자 대학의 역사학과를 100% 장악하고 있는 이 강단사학자들이 아직도 역사의 신으로 너무너무 존경하는 인물이죠. 이만희수주가 삼국사긴 가짜고 일본 허기가 진짜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겼어요. 역사학적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우기니까 한국사관, 일본 군부가 지원하고 조선총독부가 지원을 하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가짜고 일본 허기가 진짜다. 이렇게 하는 연구 경향이 생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 패전 후에 정상적인 그 민주국가로 갔으면은 이 제국주의 역사관을 폐기시켰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가져오는 거죠. 더 문제인 거는 이 나라 역사학계죠. 이병도 신석호로 대표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서 일본인의 사랑을 받고 일본인의 돈을 받고 우리 역사를 난독이라던 이병도 신석호의 제자들이 역사학계를 100% 장악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제국주의 역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난독질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천년사를 쓰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백제사, 대륙백제, 반도백제, 일본 열도백제에 걸친 대백제사를 쓰면은 호남 사람들이 아주 만족하고 백제가 이랬어? 백제가 자랑스러운 국가였네.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국가였네. 라고 생각할 텐데 거꾸로 쓴 거죠. 무슨 수를 써서든지 백제를 지우고 야마도 외를 갖다가 야마도 외 사람들, 외인들이 전라도를 지배했다. 이 대전제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사람들이 100%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냥 돈 된 사람들, 무려 지방비 24억 원을 들어서 썼는데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 처음엔 몰랐죠. 몰랐다가 가야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몰랐다가 그 가야사를 가지고 2, 3년 동안 문제제기를 하면서 스스로 깨우친 민중들, 전라도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봉정식을 하려고 하는 거를 갖다가 왜 내용도 공개 안 하고 봉정식부터 하냐라고 문제제기하면서 이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이 식문사학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시의원, 도의원들, 그 자치단체장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죠. 핵심은 뭐냐면 살아있는 백제는 죽이고 사라진 마한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마한 관련 기사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시조 온조왕 때에 8번이 나와야 아주 맥락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온조백제는 마한으로부터 동북쪽 땅 백리를 떼어받아서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제에서 처음에는 아주 신비로운 사슴을 잡으니까 마한 왕에게 바쳐요. 그러다가 서기 8년에 가면은 마한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온조왕이 마한이 약해졌는데 다른 나라가 점령하면은 순망치한이라 정확히 그렇게 써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점령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서기 8년에 겉으로는 사냥 간다라고 말하고 습격을 해가지고 마한의 수도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두 성, 원산성과 금연성 두 성이 함락한당했다. 삼국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 바로 이듬해에 서기 9년에 원산성과 금연성 두 성이 항복하였다. 그 백성들을 한산 북쪽으로 옮기니 마한이 드디어 멸망하였다. 라고 삼국사기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8
8번에 걸쳐서 마한과 관계가 나옵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신라사는 비교적 자세하게 써주고 백제사는 비교적 소략하게 썼죠. 없는 거 추가하진 않았어요. 이 9년에 이렇게 망했다. 그리고 서기 16년에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마한의 옛 장수 주군이라는 인물이 반란 일으킵니다. 부흥운동 일으키는 거죠. 그랬더니 온조왕이 직접 5천군자를 거느리고 가서 공격하니까 주군이 목매어 자살해요. 그랬더니 온조왕이 허리를 끊어 죽이고 그 처자까지 다 죽였다. 그래서 서기 16년에 마한 부흥 세력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이후로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마한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한은 끝났어요. 백제와 관련있는 마한은. 대륙에 있던 마한은 또 다른 내용인데요. 그러면 역사학이라는 거는 역사학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역사학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사료를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사료 없으면 역사학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암만 자기가 이런저런 그 생각을 해도 사료가 없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해석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데 만 같은 경우는 온조왕 때 8번에 걸쳐서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라도 천년사를 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마한기사는 사료로서 문제가 있다는 공통된 입장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마한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기 9년에. 왜냐? 마한이 망하고 백제가 전라도를 다 차지했다라고 하면은 왜를 갖다 전라도에 끌어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한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기사를 갖다 대야 돼요. 역사학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거나 재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기구는 나왔어요. 그럼 이때 죽었다라고 나왔는데 안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걸 증명해야 되죠? 한국 역사학계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거 우리 못 믿어.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는 안 믿기로 했어. 이거 역사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에 뭐라고 썼냐면 마한사.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서기 9년에 죽은 나라를 그냥 자기들끼리 생각해서 안 망했다. 계속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설수설 하게 됩니다. 전라도 천년사에 뭐라고 썼나 보세요. 백제 전라도 지역 마지막 마한 세력의 병합은 4세기 중에 근초고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뭐가 알려져 있어요? 마한은 조금 아까 봤죠. 서기 9년에 망했다라고 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4세기 중엽이 왜 나오냐? 일본 서기 신공 49년조 이게 서기로 249년인데 자기들 멋대로 120년도 더해가지고 369년이라 그러죠. 이 신공 49년조가 뭐냐면 바로 야마도회가 임날본부를 설치했다. 해칭 임나 7국을 점령했다. 라고 하는 그 기사예요. 그 기사를 끌어들여가지고 마한은 이때 망했다. 라고 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해왔죠. 그걸 갖다가 마치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자기들끼리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이루어졌던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 성과는 그 시기가 530년경일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마한은 언제 망했어요? 서기 9년에 망했다고 명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4세기 중엽에 망했다라고 알려져 있다. 일본 허기 끌어들여가지고. 근데 이것도 지금 못 믿겠다. 뭐냐면 530년에 망했다. 근거가 뭐냐?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 성과를 보니까 그렇다. 고고학 발굴해 보니까 503년경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마한 유적이라는 거 망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이거 백제 거 아니라 그냥 망한 거로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530년이라는 시기가 어떻게 나와요? 고고학 가지고. 유적 유물이 말 있습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것 중에 마한에 말맞자 하나라도 나왔어요. 530년에 오자 하나라도 나왔어요. 다 거짓말을 갖다가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마한은 530년까지 전라도에 있었던 걸로 하자.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모든 결론은 왜 때문에 왜를 갖다가 끌어들여야 되니까 한반도 남북 끌어들여야 전라도를 왜가 지배했다고 해야 되는데 백제가 지배했다고 하면은 백제 지배 강역에 외인들이 와서 지배하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마한을 끌어들이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중국의 삼국지나 후한서에 보면은 마한은 54개 또는 55개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전라도 남부가 마한이라고 치면은 54개 정도의 작은 나라가 우글대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야마도 외 혹은 외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망명 외인들이 와가지고 지배할 수 있다. 이 논리 펴기 위해서 마한이 530년까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530년까지 이 야마도 외가 혹은 외인들이 전라도를 지배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 동성한 20년도 498년도에 뭐가 나오냐면 왕이 탐나 제주도가 곡물과 부세를 바치지 않는다 하여 직접 정벌하려고 무진주 광주에 이르니 탐나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들었으므로 그만두었다. 이야기는 뭐냐면 498년 이전에 이미 전라도 말할 것도 없고 제주도까지 백제 강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530년까지 마한이 전라도 지배했다. 결국은 마한이라고 말하지만 외가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 기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최소한 498년에는 백제가 그 전라도까지 다 장악했다라고 인정해야 되니까 인정 못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왜냐? 모든 결론은 야마도 외기 때문에. 그래서 희한한 논리로 또 만들어냈는데요. 그런데 이 탐나를 제주가 아닌 강진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견해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다음 기록을 중시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일본 서기의 이러한 개체에 대해서 쓴 개체기가 있는데 이거 508년도죠. 그때 2년 12월 남쪽 바다 중에 탐나인이 처음으로 백제국과 통교하였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는 508년에 최초로 백제가 탐나와 통교하였다라고 나오니까 앞에 이 삼국사기 기사는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국사를 부인하고 498년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것.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전에 이미 그 전라도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다 백제 강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실까지도 부정하고 530년까지 전라도는 외인들이 지배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 더 결국은 전라도는 외인의 땅이라고 결론 내리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외계고분이라 그래요. 전라도 지역의 전방후원분, 일본에서 많이 발견되는 전방후원분이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외계고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외계고분이 아니라 백제고분이에요. 일본에 이 사람들이 이 고분을 갖다 구분할 때 뭐 북규수형 또는 희고형 이렇게 전라도 천년사에 써놨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무슨 이야기인지. 북규수형은 일본의 큐슈 북쪽에 있는 무덤 형태와 비슷하다는 거고요. 희고형은 구마모토 큐슈 중부에 있는 구마모토 웅본이라는 곳인데요. 거기 무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구마모토에 에다 후나야마 고분이라고 유명한 전방후원분이 있어요. 이 전방후원분에선 전부 다 백제계 유물들이 다수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의 김석형은 이 전방후원분은 뭐냐면 백제 계로왕이 북규수의 후왕, 제후왕에게 하사한 것이다. 철검이다. 큰 칼이 나왔는데 철검이다. 라고 봅니다. 또한 이 사람도 북규수형 어쩌고 하는데 북규수에는 규수 북쪽에는 이토지마 반도라고 있는데 이토지마 반도에 고대 고분 유적들이 있어요. 그건 다 가야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방후원분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저희 경상도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전라도 지역에서도 발견되죠. 그 전방후원분은 그 가야계 백제기 하면 되는데 이 식민사학하는 사람들은 외계고분이라고 이름을 딱 전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막강한 카르텔로 다
다 외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반박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방후원분이 가장 최초로 발견되는 것은 북한의 압록강변 자강도예요. 여기에서 발견되는 전방후원분은 BC 1세기부터 AD 1세기 무렵의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전라도 유역에서 전방후원분이 나오잖아요. 이걸 갖다가 일본의 모리 교수란 사람이 일본에 발표했더니 일본에서 비난이 들끓었어요. 이상하죠. 왜 들끓었는지. 일본 사람들은 그렇다면 일본 열도 전방후원분의 기원이 한반도라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비난이 들끓었다가 이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 그거 아니에요. 외계예요. 야마도에서 온 분들이 지배한 흔적입니다. 이 남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다시 움츠러들었던 제국주의 역사학이 다시 살아나는 중이죠. 거꾸로.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전라도에서 전방후원분이 나오고 뭐고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백제계예요. 백제가 워낙 강역이 넓으니까 무덤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거고 다양한 겁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제가 충청도 살잖아요. 충청도에서 저도 놀란 게 어느 지역 가보니까 관을 시신을 매장할 때 관을 시신을 관 쪽에 넣고 관째 매장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보니까 관을 불태우고 시신만 따로 매장하는 곳이 있어요. 같은 충청도인데도 지금도. 그럼 이게 대한민국 무덤이 아니에요? 이 식민사학자들은 조금만 다르면 이 무덤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백제계 유적 유물인 게 너무 명확한데도 다 빼고 일본 거하고 하나만 같으면 그거를 아주 대표적으로 만들어서 외계 고분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건 전라도에 있는 전방후원분은 백제 무덤의 한 형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증거로 일본의 수많은 전방후원분에 백제계 유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제의 시각으로 보면 대백제 대륙에도 있었고 반도에도 있었고 열도에도 있었던 대백제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걸 갖다가 야마도의 중심 시각으로 사관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야마도의 중심 사관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중심 사관을 사료에 따른 대백제를 복원하는 그런 잃어버린 대백제를 이제 다시 찾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